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노동관계법규입니다.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기준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채용절차법까지 열 몇 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전부 20문제에서 하나의 법률마다 평균적으로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가 나온다. 최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게는 어떤 분량이 많은 부분은 3문제까지 나온다. 2~3문제.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거의 뭐 15문제, 20문제, 30문제가량 공부할 겁니다. 각 과목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3문제 다 걸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1장의 노동법은요, 근로기준법 전에 노동법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등등의 모든 법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통칭으로 싸잡아서 노동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이 1장 노동법에서는 시험이 낼 때마다 많게는 2문제, 최소 1문제, 1~2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절. 자, 개요입니다. 개요. 자, 개요고요. 자, 1번 노동법의 의의. 자, 의의. 노동법이 뭐냐? 이제 첫 장이니까 노동법을 한번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제 개요 부분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만 제가 체크할 것이고요. 자, 2절 근로기본권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의의 보니까요. 1번 읽어주시고요. 자, 쌍가리 2번 보시면 노동법은 사적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은 밑에 2번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이 나옵니다. 설명할 거예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에 대한 반성 또는 근로자의 요구입니다. 실질적 평등. 줄거세요. 실질적 평등이다. 거기에서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실질적 평등. 자, 그래서 현재 평등. 요건 시험에 가끔 냅니다.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 시민법 원리에서 이거를 수정했다. 그 내용을 밑에 나옵니다. 자본주의 모순을 뭐 했다고요? 이거 수정했다. 수정. 이거 수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수정이지 이거 가까다. 이거를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수정이다. 그래서 3번은 가볍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가루 2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3번은 가볍게 그냥, 자, 의미만 알면은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노사 대등 실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 등을 위한 법률로서 단일법이 아닌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등등등등의 이런 관련된 법률을 한마디로 싸잡아서 노동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나오죠, 그죠? 두 번째, 근대시민법 원리의 그죠? 수정이다. 수정이라는 단어. 수정했다. 어떻게 수정했는가? 책을 통해 보겠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예요. 근데 시민법은요,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만약에요, 갑과 을이 만약 계약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일지라도 아무리 갑한테 유리하고 을한테 불리할지라도 이왕 계약서 썼으면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재화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지배입니다. 불가침입니다.
계약했으면 계약도 하면 돼. 네가 불리하고 자시고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랬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은 뭡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그 얘기죠. 공공복리. 그래서 소유권 절대에서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절대에서 상대로 수정 그 얘기고요. 계약 자유에서 계약 공정으로 아무리 불공정 계약일지라도 이왕 쓴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뭡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유권 절대에서 소유권 상대로 수정. 계약 자유에서 계약 공정으로 수정. 수정된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과실을 한 직원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는 과실이 없으니까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그런데 무과실로 사용자가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 얘기죠. 꼭 직원의 잘못은 사용자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관리한 책임을 가져라.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정리합니다. 소유권 절대가 소유권 상대로 수정, 계약 자유가 계약 공정으로 수정, 과실 책임이 무과실 책임으로 수정. 이렇게 수정된 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3번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은요. 시험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그냥 상위법 우선이다. 시법 우선이다. 특별법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유리조건 우선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냥 읽어보고 이해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2절 부분이 이제 시험에 거의 나온다. 알아보시면 돼요. 2절. 근로기본권 보겠습니다. 2절. 근로기본권인데, 이 근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말하면, 이거 노동. 뭐라고요? 노동. 그래서 노동기본권 해도 맞는 겁니다. 근로기본권. 그래서 근로 3권. 노동 3권 딱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로는 노동하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개요 보시면은 개요 자 보시면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개요에 이제 의 보시면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거세요. 근로권과 근로 3권이 있다. 근로권하고 뭐요? 근로 3권이 있다. 근로권은요, 좀 다르게 말하면 근로의 권리고요. 근로 3권은 노동 3권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로기본권은, 다시 말하면 근로기본권은 근로권하고 근로 3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따로따로 배울 겁니다. 자, 2번 특징. 특징 보시면 자, 1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요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 줄 거세요. 자, 특징에서 경제적 뭐라고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죠. 요거 중요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로조건을 개선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많이,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를 좀 좋게, 정치하고 뭐가 나요? 하여튼 간에요. 법규에서